자, 여러분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픈 적이 없어서 그냥 아프면 강의를 하겠는데 목소리가 아예 안 나가지고요. 참 죄송합니다, 이게. 마스크 쓰고 굉장히 좀 조심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요번에 좀 무리할 일이 있어가지고 좀 무리를 했더니만 그래가지고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과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객관식 문제 들어왔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는데 복습을 많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서부터는 복습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판서노트를 가지고 계속 수업을 할 건데 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시느냐. 제가 지금서부터 말씀드린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본 강의 들을 때에는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라는 얘기를 안 드렸고 그냥 강의만 들으셔라라고 했는데 자, 저랑 같이 이제 실강으로 2번 정도 들으시니까 어느 정도 내용은 되셨을 거고 근데 저랑 같이 이제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요약서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요약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자, 이 요약서를 가지고 이제 끝까지 같이 가는 거죠. 자, 요약서에는 내용이 요약 정리되어 있고요. 자, 내용이 요약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기출문제가 전부 다 표시되어 있는데, 요 기출문제는 모든 기출문제를 낸 게 아니고, 절대 나올 수 없는 문제들은 뺐어요. 근데 그 문제들이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 기출문제 중에서 정말 시험에 안 나올 것은 다 빼버렸고, 다 빼버렸다는 게 좀 너무 많이 뺀 건 아니고 살짝 뺐는데 자, 빼버렸고 그 시험에 다시 나올 수 있는 내용들만 정리를 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를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 요거를 복습을 해주세요. 그런데 요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객관식 문제집도 같이 보시게 됩니다. 객관식 문제집은 뭐가 들어있냐면 자, 기존의 기출문제가 오지선다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지. 자, 그래서 1번서부터 5번까지 쭉 돼 있죠. 여기 기출문제는 OX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시기 편하고 여기는 이제 오지로 돼 있으니까 이게 좀 조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장에는 오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기출문제를 공부하시고 오지도 한 번은 풀어보셔야 되는데 여기 플러스 자, 예상문제하고 플러스 복습 확인 문제가 있습니다. 복습 확인은 기존에 공부했던 거 확인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되게 양이 많은 것 같은데, 자,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요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것은, 자, 요약서를 가지고 저랑 같이 문제를 푸는데,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저랑 같이 이론 정리를 하실 거예요. 이론 정리하실 때에는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벌써 2번이나 봤었던 판서노트를 가지고 내용 정리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게 새롭게 와닿는 건 없고요. 그러면 내용은 어느 정도 이게 숙지가 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기출문제를 요거를 저랑 같이 이제 문제를 푸실 건데 기출문제를 풀 때 제가 일일이 밑줄을 그어드려요. 밑줄을 그어드리는데 이 밑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밑줄을 그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왜 제가 밑줄을 그어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려고 생각해요. 푼다. 그래서 자, 수업을 들었으니까 내가 나중에 O인지 X인지 풀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풀려고 하시거든요. 절대 푸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밑줄을 그어드리는 이유는 풀지 말고 읽으란 얘기입니다. 자,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죠. 그래서 밑줄을 여러 번 따라가시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밑줄을. 그럼 나머지 부분은 자, 문제를 저랑 같이 나중에 보실 건데 나머지 부분은 안 읽는 건 아니고요. 가볍게 넘기시고 밑줄 그은 것 가볍게 넘기시다가 밑줄 그은 건 꼼꼼하게 읽으시고 다시 밑줄 안 그어진 건 가볍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또 밑줄 그은 걸 읽으시는 거죠. 그러면 뭐가 연습이 되냐면 어디 부분을 출제하기 때문에 어디를 강조하는 거구나라고 훈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훈련이 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렇게 훈련이 좀 되다 보면은 오지선다형 문제를 보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으세요. 꼼꼼하게 읽지 않으시고 보통 이건 요런데 물었는데 하면서 정답을 찾으시게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지 않으실 거니까 복습을 하실 때는 여기를 복습하세요. 여기를. 자, 여기를 복습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쪽을 복습을 하는데 복습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복습 방법은 1일 3회독. 자, 1일 몇 회독? 3회독. 풀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3회독을 하는 건 되게 짧아요.
그럼 밑줄 그은 것만 쫙 읽어가지고 3회독을 하시는데 어떻게 3회독을 하시냐면 여러분 제가 절대 부탁드린 게 풀지 말라고 그랬죠. 자 그럼 첫 번째 읽는다. 두 번째 읽는다. 세 번째 읽는다. 요거 읽는다인데 시기가 좀 달라요. 어떻게 하시냐면 자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실 때 그때 읽으세요. 자 지하철 타고 집에 가실 때 자 그때 읽으시는 거예요. 그럼 읽는 시간이 몇 분 정도 걸리냐? 20분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20분 안에 그냥 빠르게 읽는 거예요. 그냥 빠르게. 자, 그 다음에 요 지하철에서 좀 읽으시고요. 근데 이 어떻게 읽어요? 찍으세요. 핸드폰으로. 밑줄 그은 걸 찍으셔서 읽으시거나 안 그러면 종이를 뜯으셔서 자, 종이를 하나씩 뜯으셔서 이렇게 들고 다니셔서 이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지하철에 딱 타고 가시다가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자기 전에 읽으니까 꼼꼼히 읽겠어요? 빠르게 읽겠어요? 빠르게 읽는 거예요. 항상 빠르게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언제 하냐면은, 다음날 이제 학원에 수업을 만약 들어오시거나, 혼자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공부하기 전에, 다른 과목 공부하기 전에, 즉, 다시 말해서 그 다음날 공부 전에 복습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3번 읽으시는데, 하루에 3번 읽으시는 게 아니라, 공부 끝나고 바로 한번 읽으시고 자기 전에 한번 읽으시고 다음날 시작 전에 한번 읽으시고 이렇게 3번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제가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지하철에서 바로 읽으시라는 것은 그래야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수업 중에 저랑 같이 여기 부분 정리할 때 밑줄 그으면서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하시면 돼요. 그럼 엄청난 복습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는 빠르게 읽어봐야 내가 오늘 전체적으로 뭘 공부했는지 볼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뭘 보고 자기 전에 봐야지만 기억을 했다가 그러고 나서 자면 그것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 다음날 읽으시면 그때는 훨씬 시간이 2분의 1 이상으로 단축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읽으셔야 돼요. 요렇게 3번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오늘은 제가 민법을 공부를 하는데 좀 총정리를 하고 싶다. 그럼 총정리하면 그냥 읽으세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여러분들 여기 부분은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먼저 건드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여기 부분만 이렇게 건드리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면. 시간이 있으면 가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면 요것만 이제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요것만 집중적으로 가시다가 선생님 저 이 정도 범위까지 일주일 동안에 좀 그래도 민법이 한 번 수업이 있으니까 자 읽었는데 또 이렇게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여기 부분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오늘 공부 안 되는데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는 거죠.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많이 풀지 마시고 한 문제만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는 저랑 같이 푸실 거예요. 여기도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읽어볼까? 라고 하는 거죠. 절대 처음서부터 이만큼 읽으시려고 하지 말고 여기만 여러 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확장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맨 마지막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복습 확인 문제도 저랑 같이 문제를 푸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싶으면 여긴 정답을 체크 안 하시고 정답을 체크하지 마시고 그냥 저랑 같이 쭉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걸 이거 왜 말씀드렸냐면 작년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객관식이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선생님 제가 공부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셔서 제가 요 요약서가 지금 몇 페이지 정도 되냐면 요약서가 170페이지 정도 됩니다. 170페이지인데 자 11을 나눠봐라 그러면 이제 17페이지씩 읽으면 되죠. 자 17페이지씩 읽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1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내용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문제들도 많고 그래서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자 요거를 저랑 같이 한번 나눠서 해보자. 17페이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부를 아예 아는 게 아니라 기본 강의도 들었지 문제풀이도 들었지 자 그리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꽤 되지. 그럼 그 중에서 자꾸 틀리는 부분만 체크를 해서 저랑 같이 복습을 하시면 된다. 그래가지고 자 10일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10일 후에 들고 오셨는데 이제 아는 부분이 다 지워지니까 선생님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적다고 그러셔서 합격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민법 때문에 점수가 나쁠 일은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제가 그때 이런 자세한 얘기를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자, 여기 부분을 3번 읽는 거지 요렇게 한 번 읽는 게 아닙니다. 요렇게 한 번 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차라리 요것만 몇 번 읽자. 3번 읽자. 그리고 요거를 튼튼히 하고 나면 여기까지 확장은 껌입니다. 그 예상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또 선별해가지고 안 나올 것들은 다 뺐어요. 나올 것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를 일단 3번 읽자. 아, 시간이 된다면 요렇게 3번 읽는 것도 좋지만 요 몇 문제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여기만 몇 번 읽자. 3번 읽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상 문제는 추가로 한번 봐볼까? 이렇게 하시면 그냥 끝입니다. 여기 다 몇 번씩 읽은 다음에 예, 그렇게 이제 제일 먼저 3번씩은 읽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문제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읽는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요약서 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자, 9페이지. 자, 하면서 제가 좀 자세한 설명을 더 추가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일단 9페이지부터 펴십니다. 자, 9페이지 가실 때 제가 절대 그냥 요약서 내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기본 강의 때 했던 내용들을 반드시 복습을 하고 다시 요약서에 또 밑줄을 그어드리면서 계속 반복할 거니까 자, 저랑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민법 제1조의 법원은 자, 한문으로 쓴다면 요 원자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물 숫자를 써서 수원지. 자, 법을 만들게 된 근원. 이거죠. 분쟁 해결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9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법원이라고 해서 한문으로 이렇게 써 있죠. 자, 법원 이렇게 써 있고 자, 별표를 3개 놓으세요. 자, 올해 시험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별표 3개.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로마자 1번을 보세요. 법원입니다. 자, 규정 보시죠. 자, 규정에 밑줄 긋겠습니다. 민사에 관해서 자, 밑줄 법률의 규정 밑줄 그으시고요. 그다음에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안 합니까? 관습법으로 갑니까? 관습법. 자, 법률의 규정. 그 다음에 뭐로 간다? 관습법. 자, 관습법이 없으면 판단 안 합니까? 조리로 갑니까? 조리. 그래서 3군데 밑줄 그으시면 되죠. 법률의 규정. 그리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뭐로 간다? 조리. 자, 이 순서 법률, 관습법, 조리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자, 그럼 왼쪽 편 목차에 법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목차에 관습법 나왔습니다. 그 다음 목차에 뭐가 나왔습니까? 조리가 나왔죠. 자, 조리하면 조리 해서 제가 여러분 뭐라 기억하죠? 조리 도리. 자, 도리에 맞게끔 하면 된다. 도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쓰지 마세요. 여기 있는 거 다 거기다 쓰지 마시고 거기 있는 거 그냥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쓰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 맞아. 조리 도리. 맞아. 그렇게 하는 거죠. 계속 이제 생각만 다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뭘 봐야 될지는 거기 있으니까 제가 밑줄을 그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관습법. 관행으로 만들어진 법적 확신. 아, 관습법. 그러면 여기 있는 법은 관습법의 반대말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문법.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성문법. 자, 그러면 성문법인데 법률하고 명령, 규칙 여러 가지 문자로 이루어진 것들이 다 있는데 그중에서 법률의 법을 따고 명령의 령을 따서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법령이요. 쓰지 마세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자, 왼쪽에 딱 가셔가지고 요약서 접으세요. 요약서. 자, 먼저 법률이라고 왼쪽 목차에 밑줄 그으시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보이십니까? 성문법 동그라미, 법령 동그라미.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법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성문법. 뭐의 반대말이죠? 관습법의 반대말이고 성문법의 법령과 명령의 한 글자씩을 따서 뭐라고도 부른다? 법령. 야,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읽으실 때에는 그것만 읽으시면 되는 거지 그걸 뭘 이해를 하고 아이 그럴 필요 없다니까. 이젠 내가 들었어 뭔가 알아 그러면 그때는 내가 수긍해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과정까지 철저하게 다 아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이 문자로 이루어지면 모두 뭐가 되겠습니까? 법률이 되겠죠. 그럼 그 안에 그 법률의 범위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 밑줄 그으세요. 자,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다른 말로 형식적 의미의 일반적으로 쓰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그 다음에 민법 전 이렇게 밑줄 그으셔서 민법률, 노동법률, 세법률 이런 것들이 일단 이 법률의 성문법 안에 들어가 있고요. 요게 일단 들어가 있고요. 요 법률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측에 명령 밑줄 그으세요. 자, 명령도 여기 법률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규칙 밑줄 그으셔서 규칙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에 의해서 조례도 들어가 있죠. 자, 조례도 밑줄 그으십니다. 조례 밑줄 그으세요. 조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밑줄만 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여러분 조약 동그라미를 치시죠. 국가 간의 조약도 문자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국제법규도 일반적으로 승인된 건 몇 조 몇 조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 끝났죠? 자, 그럼 여기 법률에 뭐가 들어간다? 이런 문자로 이루어진 것들이 다 들어간다. 자, 얘네들은 그러면 뭐가 돼버린다? 법원이다. 얘네들은 뭐가 된다? 법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습법은 따로 보실 거니까 나중에 뒤에서 나와 있고, 자, 조리 가십니다. 자, 조리. 조리할 때 우리가 이걸 공부했었습니다. 자, 우리 김씨종중이 자, 선산이 국가한테 수용돼서 보상금 100억 나왔는데, 에이씨, 남자들끼리만 나눠먹고 여자 종중원들은 한 푼도 안 줬다. 출가 외인이라고 안 줬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법을 끌고 왔더니만 여자도 종중원이라는 규정이 없더라. 여러분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과정을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이런 결과가 도출했던 과정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야 그러면 여자도 종중원이란 규정이 없었네. 그럼 관습법으로는 있느냐라고 하니까 야 조선시대 이래로 여자는 출가 외인이다. 종중원이 아니라는 관습법이 있었는데 이 관습법은 현재 딱 보니까 헌법이라는 전체 법질서에 반한다 안 반한다? 반한다. 남녀평등에 반해서 이 관습법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분쟁 해결 안 합니까? 다음으로 갑니까? 다음으로 가죠. 뭘로 해결한다? 조리. 자, 조리로 딱 해결해 보니까 남자도 여자도 같은 핏줄이니까 종중원이다 아니다. 종중원이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종중원이다. 꽃감이나 빼먹고 제사비용 못 내는 것들은 종중원이 아니다. 종중원이 아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줄 그으세요. B번에 성별의 구별 없이 밑줄 그으시고 성년이 되면 밑줄 그으시고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그것이 뭐에 타당하다? 조리. 그게 끝인 거죠. 자, 그럼 뭐를 체크하시게 되겠어요?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자, 미성년자. 성년자. 그렇게 되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저랑 같이 요약 정리를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1번서부터 4번까지 문제 풀게요. 자, 보시면 1번에 밑줄 그으세요. 법률의 규정 밑줄 그으시고, 그 옆에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그리고 뭐 나와야 되겠습니까? 조리.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에는 푼다, 읽는다.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 가실 때 법률의 규정, 그 다음에 나머지 안 읽는 게 아니라 앞에도 읽으셔야 돼요. 민사에 관해서 중요하지 않아. 법률의 규정 있으면 없으면 그 다음에 관습법 다음에 조리. 이렇게 해서 그냥 읽으시는 거죠. 그렇게 읽으시면 복습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디 부분을 묻는지 알게 돼요.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가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이 간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런 것만 포인트로 물어본단 말이죠. 그것들을 계속 연습하셔서 그거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빨리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푸는데 민법은 엄청 빨리 풀거든요. 왜 그러냐?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출제위원들이 산업인력공단에서 문제풀이 있어요. 그 문제풀을 끄집어 와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사실 크게 변형이 돼도 기존 논점들이 크게 틀어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논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린 논점을 이런 걸 튼다. 그거부터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자, 2번 민법 제1조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법률 밑줄 그으시죠. 자, 민법 제1조의 법원의 법률이죠. 우측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밑줄 그어보세요. 여러분 자료 예쁘게 그으셔도 돼요. 저도 예쁘게 그어서 오거든요. 왜냐면 이게 좀 지저분하면 눈이 안 갈 때가 많아서. 저도 되게 자를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자, 2번 민법 제1조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법률 밑줄 그으세요. 전체를 다 그으시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그으셔야 돼요. 전체를 다 그으시면 안 돼요. 민법 제1조 그 옆에 법률 우측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밑줄 그으세요. 자, 그럼 여러분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해요. 다른 것도 들어가요. 다른 것도 들어가죠. 그러면 만에다가 X 치세요. 만에다 X. 자, 그럼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읽으시는 거죠. 그렇게. 자, 그럼 3번 가십니다. 자, 3번 조약 밑줄 그으시고 국제법규 밑줄 그으세요. 그럼 우측에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느냐. 여러분 얘네들 민법 법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없다를 X 치시고. 자, 3-1번 가겠습니다. 조약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민법의 법원이 된다. 밑줄 그으시면 끝나죠. 자, 3-2번입니다. 조약 밑줄 그으시고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밑줄 그으시면 끝나죠. 자,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 큰 의미를 둔다. 절대 의미를 두지 않는다. 절대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읽으시는 거예요. 어디를 강약을 주시는지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출제위원이 자, 출제위원이 시험을 내고 싶은데 자, 이렇게 묻는 거죠. 야, 조약은 민법의 법원이 되니?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짧고 단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앞뒤에 수식어를 붙여야 안 붙여요? 붙여요. 그냥 조약이 아니에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거죠. 민법의 법원이 되니? 라고 앞에 뭐라고 또 붙여요? 민사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이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식어를 다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수식어를 빼셔라. 자, 그럼 이제 4번 가도록 하죠. 자, 4번. 후손은 밑줄 그으시고, 성별의 구별 없이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성년 밑줄 그으세요. 성년. 자, 우측에 점프. 종종의 구성원이 된다. 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왜? 후손은 성별을 구별해야 하네요. 안 하죠. 성년 밑줄 그으셔요. 성년이라면, 자, 점프. 종종의 구성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뭐에 합당하다? 조리에 합당하다. 그래서 조리에 합당까지 밑줄 그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모든 논점을 다 잡으시는 거예요. 자, 그걸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은 걸러낸다, 안 걸러낸다? 걸러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밑줄을 그으셔서 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하시면 안 되는 게 쭉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를 가급적 피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 시험장에서 문제를 읽으실 때요. 문제를 읽으실 때 다 맞추겠다는 생각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문제를 읽으시면서 푸시는 경우가 있어요. 망합니다. 수식어에 이 수식어가 이게 맞나? 이런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쭉 보시는 거예요. 그래. 여기 맞네. 여기 맞네. 이렇게 보셔야지 선을 대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읽으시잖아요. 망한다니까요. 100% 망한다니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 이렇게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래서 저랑 같이 띄엄띄엄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뒷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로마자 이번에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비교입니다. 시험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10페이지에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비교가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정답의 밭입니다. 밭. 그래 여기 무조건 별표를 5개 정도 치셔서 여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자,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지금은 이제 공부하는 법부터 아시고 해야 되니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학원마다 이게 전자칠판이 좀 기능이 달라가지고 저쪽의 학원이 좀 익숙해지면 이쪽이 헷갈리고 자, 이러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자, 여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여러분 왼쪽 편에 관습법이라고 목차에 밑줄 그으세요. 관습법 목차에 밑줄 그으시고 자, 관습법은 법원이 아니에요. 법원이죠. 자, 여기 성문법인 법률도 법원이고 관습법도 뭐예요? 법원이죠. 조리도 법원이죠. 예. 여러분 지금이 제가 물어볼 때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일종의 복습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왜 묻냐면요. 제가 쓰는 방법이 문답법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글 썼다는 그 문답법.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묻잖아요? 그럼 속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 틀렸네? 그럼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맞았네? 그럼 역시 난 똑똑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수업하는 시간이 곧 복습 시간이 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10페이지 가시니까 관습법은 법원이다 됐고요. 그 다음에 A번을 가세요. 자, 관습법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관습, 관행이 있어야 되죠? 관행 밑줄. 그 다음에 그 관행이 무슨 확신을 가져야 돼요? 법적 확신 밑줄. 자,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자, 그럼 그 밑에 효력이죠. 자, 효력 가겠습니다. 자, 나는 이 관습법의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사람들이, 야, 이젠 걔는 법적 확신이 없어. 법적으로까지 법이라고 볼 수도 없어. 야, 종중언이 이제 무슨 관습법이냐. 남자만 종중언이니까 그런 건 없어. 이렇게 X 쳐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법적 확신이 없어지면 더 이상 관습법이 아니에요.
아니죠. 자, 그래서 거기 부분에 사회 구성원이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 자,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관습법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죠. 법률과 성문법과 관습법의 관계입니다. 성문법에 반대되면 관습법은 효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성문법의 규정이 있고 그거랑 반대되는 관습법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관습법은 힘도 못 쓰고 뭐가 적용돼야 되겠습니까? 법률이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성문법 법령에 저촉되면 밑줄 그으시고 관습법의 효력이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고 그 밑에 법령에 성문법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관습법의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10번에 갈게요. 자,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성문법 법령과 열을 세우면 앞에 서야 돼요. 관습법은 뒤에 서야 돼요. 뒤에 선다. 열후적. 그 다음에 성문법이 있으면 성문법을 쓰고 성문법이 없을 때만 비로소 관습법을 쓰니까 무슨 적? 보충적. 이렇게 해서 성문법 거기 열후적 동그라미 보충적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세 번째. 자, 헌법에 반하는 관습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헌법을 다른 말로 전체법실서라고도 하죠. 자, 그 밑에 헌법 전체법실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관습법의 효력은 없고요. 헌법 전체법실서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의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색깔을 세 가지 썼죠. 일단 초록색 법적 확신이 없으면 관습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파란색 성문법과의 관계에서 열후적 보충적이다. 반대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헌법과의 관계에서 반해야 된다, 반하면 안 된다. 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입증입니다. 자, 입증.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다. 관습법도 법이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합니다. 자, 관습법은 법이니까 법원이 고등법원, 대법원 같은 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 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된다. 여기까지 밑줄 그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비교하는 게 우측입니다. 자, 우측에 사실인 관습을 가도록 할게요. 자, 사실인 관습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인 관습은 이거였죠. 자, 시간당 10만 원씩 받으라는 관습 관행이 있는데 얘는 법적 확신까지는 안 갔어요. 법적 확신까지는 안 가고 사람들이 그냥 의뢰 시간당 10만 원 주더라 이렇게 해서 사실로서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임의 규정인 변호사법이 있는데 시간당 20만 원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시간당 얼마를 줄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상담받으러 갔는데 상담 후에 얼마를 줘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규정대로 간다, 관행대로 간다. 관행대로 가죠. 관습에 따라서 얼마만 주면 된다. 10만 원. 자, 그래서 우측에 사실인 관습. 자, 제목에 밑줄 그으시고 목차에. 자, 그럼 얘는 언제 쓰느냐? 첫 번째. 시간의 의사표시 내용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죠. 얼마를 주려는 것을 정한 적이 없죠. 자, 내용이 빠졌다, 안 빠졌다? 빠졌다. 그때 보충을 했죠. 뭐를 따른다? 관습. 자, 그래서 의사 보충 기능 밑줄 그으세요. 이건 법원이 아니에요. 관습법은 법원인데 얘는 법원이 아니라 뭐에 불과하다? 의사를 보충해주는 역할밖에 안 한다. 의사 보충 기능. 자, 그래서 의사 보충 기능 밑줄 그으시고 법원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1을 보세요. 관행만 있을 뿐 법적 확신은 없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 밑에 조문 가시죠. 조문의 두 번째 줄부터 밑줄 그으세요.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뭐에 따른다? 관습. 관습의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관습의 동그라미. 자, 요거는 사실인 관습이니까 사네. 그래서 당사자가 입증해야 된다. 자, 당사자가 입증하고 관습법은 법이네. 그래서 누가 입증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입증한다. 법원. 이렇게 가는 거였죠. 자,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 입증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1번서부터 10번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저랑 같이 쭉 밑줄 그으면서 가시면서 그 다음에 복습을 어떻게 빨리 하는지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10페이지 가시면 자, 1번입니다. 자, 1번부터 밑줄 그을게요. 관습법 밑줄 그으십니다. 우측에 사후에 거듭된 관행 밑줄 그으십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사후의 법적 확신과 인식 밑줄 그으십니다.
자, 그러면 관습법은 뭐가 필요합니까? 사회에 거듭된 관행.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 그게 관습법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꼼꼼히 읽는다, 대충 읽는다. 대충 읽어주세요. 자, 1-1번으로 가시죠.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자, 우측에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 자, 밑줄 그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1번하고 1-1 보세요. 1번에서는 거듭된 관행과 법적 확신과 인식이죠. 근데 거기 앞에는 사회 구성원이라고 썼어요? 사회의라고 썼어요?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죠. 근데 1-1 갈게요. 자, 거듭된 관행은 안 나왔어요. 뭐를 그럼 거듭된 관행은 그냥 전제로 깔은 거고, 그 다음에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바뀌었어요? 사회 구성원의, 똑같은 말이죠. 사회의라는 얘기가 사회 구성원 똑같은 얘기니까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 자, 이제 2번 갈게요. 사실인 관습 밑줄 그으시고요. 법원입니까? 의사를 보충합니까? 의사를 보충하죠. 그래서 우측에 쭉 넘기셔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 밑줄 그으세요. 자, 2-1 가십니다. 사실인 관습 밑줄 그으시고 당사자의 밑줄, 우측에 의사를 보충함 밑줄. 자, 그 다음에 3번 가도록 하죠. 사실인 관습 밑줄 그으시고, 자, 법원으로서의 효력입니까? 법원은 아닙니까? 법원은 아니죠. 법원 X 치시고, 법원으로서의 효력 밑줄 그으시고, 법원 X. 자, 3-1 가십니다. 사실인 관습 밑줄 그으시고, 법원으로서 밑줄. 자, 이번에는요, 위의 문장이랑 다르게 효력을 저쪽 뒤에 띄워놨습니다. 효력 밑줄 그으세요. 자, 그럼 그 사이에 또 수식을 넣었다 안 넣었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냥. 수식을 읽으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4번 가도록 할게요.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된 경우. 자, 그러면 더 이상 관습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효력을 잃는다. 밑에 밑줄 그으시면 되죠. 효력을 잃는다. 4-1입니다.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자, 우측에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더라도 우측에 효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밑줄 그으시고 받지 않아요, 받아요. 자, 여러분 다시 보세요. 관습법인데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면 관습법의 효력이 계속 유지돼요, 없어져요? 없어지죠. 그러면 효력을 받지 않아요, 효력을 받아요? 효력을 받아요. 없어지는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효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밑줄 그으시고 않는다에 X 치세요. 효력의 영향을 받는다, 받는다? 받는다. 원래 관습법이었는데 더 이상 관습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효력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읽는 단어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도 많이 읽으니까 이제 이게 원래 정상적인 문구다라고 느끼는데 교수님들은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찾아내셔야 돼요. 자, 이제 5번 가십니다. 저 5번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그 옆에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밑줄 그으세요. 법령에 저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효력 밑줄 그으시고, 자, 5-1입니다.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법령에 저촉하는 관습법. 자, 법령에 저촉해요, 저촉하지 않아요? 저촉하죠. 자, 성문법에 반대되는 거죠. 그럼 효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측에 효력이 있다. 효력에 X 치세요.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여러분 이게 문장이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내셔야 되니까 지금 문제를 풀 게 아니라 여러 번 읽어서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얘가 법령이에요. 법령. 성문법이기도 하고 법령이기도 하죠. 자, 그럼 가시죠. 법률이 있으면 관습법의 효력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법령에 저촉이 된다. 여러분 저촉이 된다는 얘기는 법령에 거슬린다는 걸 뜻입니다. 거슬리는 내용이면 그땐 관습법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저촉이 되면 관습법의 효력이 없고 저촉되지 않으면 관습법의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예, 그렇게 두 가지가 다 나왔죠.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자, 5번은 자 이제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시다가 복습을 하시면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그럼 효력이 있고. 자, 5-1번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하는 관습법이야? 법령에 저촉하니까 얘는 효력이 없지. 자, 효력이 없어. 이렇게 읽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법령에 저촉하면 효력이 없고 법령에 저촉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고 이렇게. 자, 6번입니다. 관습법은 밑줄 그으시고 법률에 대해서 열후적 보충적 성격이다. 자, 그래서 열후적 열을 세우면 뒤로
보충적으로 써라. 그게 법률이죠. 근데 6자실입니다.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이죠. 자, 여러분 법률을 다른 말로 뭐라고 냈어요? 성문법. 예, 그래서 용어를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법률을 뭐라고도 부르고 법령이라고도 부르고 또 뭐라고도 부르고 성문법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다양하게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 용어를 제대로 캐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가실게요.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밑줄 그으세요. 자, 여러분 전체 법질서에 반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셔서 관습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지요. 인정될 수 없다. 자, 7-1번 갈게요. 관습법 밑줄 그으세요. 왼쪽 편에 관습법. 우측에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우측에 효력이 부정이다. 자, 그 다음에 8번이죠. 반대로 써놨습니다.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고 여기까지 밑줄 그으시면 되고요. 정당성, 함유성 필요 없어요. 자, 8-1번 갈게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으로서의 효력 밑줄 그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9번 가시죠.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다. 법이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고 관습법에 법 동그라미를 치시고 법원의 직권에 법 동그라미를 지어서 법법이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1이죠.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 법 동그라미 우측에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 법 동그라미. 자, 10번입니다. 사실인 관습은 밑줄 그으시고요. 사실관습의 사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우측에 당사자가 주장 증명한다. 당사자의 사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복습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2차 공부할 때도 제가 스스로 약간 묻고 답하는 형식이 제일 좋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10페이지 보시면 자, 읽겠습니다. 제가. 자, 1번에 관습법은 사회에 거듭된 관행인데 근데 나머지는 이제 눈을 읽는 거예요. 자, 뭐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은 눈으로 읽고 사회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나머지 눈으로 읽고 끝. 자, 1-1 관습법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사실인 관습. 자, 우측에 의사를 보충하는 데 쓰지. 자, 2-1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의사를 보충해. 자, 그러면 관습법은 관행과 법적 확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네. 자, 그 다음에 3번 가시니까 사실인 관습은 법원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지. 3-1번도 사실인 관습은 법원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지. 자, 그럼 또 다시 한번. 그럼 관습법은 법원이네. 사실인 관습은 아니네. 요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계속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자, 관습법 자체의 법적 구성력의 효력을 갖지 않았어? 효력이 없겠지 뭐. 자, 그 다음에 4-1번 가시면 관습법으로 됐는데 우측에 법적 구성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으면 당연히 효력이 없어지겠지. 효력을 잃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효력의 영향을 받지. 기존 관습법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네. 요런 식으로 틀리게 내는구나. 나 이거 아까 전에 틀렸는데 요거 좀 신경 쓰자 해가지고 요거 체크. 자,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5-1번 관습법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느냐. 저촉했으니까 이건 효력이 없지. 아, 요거 조심해서 읽어야 되겠다. 저촉되지 아니하느라고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저촉하느라고도 시험에 나올 수 있구나. 자, 그 다음에 6번 가시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해서 여루적 보충 성격을 가지고 법률을 다른 말로 밑에 성문법이라고도 하지. 자, 그 다음에 7번 가셔서 전체 법질서에 반하면 헌법에 반하면 관습법의 효력이 없는 거지. 7-1번 관습법이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됐어. 그럼 효력이 부정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관습법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되고 당연하고 8-1번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의 효력이 인정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관습법은 법이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고 9-1번 관습법도 법이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고 자, 10번 사실인 관습은 사실에 불과하니까 사니까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네. 자, 그런데 9번을 다시 보니까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렇지 당연하지. 당사자는 사실인 관습에서만 나오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번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끝났으니까 자, 저랑 같이 이제 예상 문제 하고 복습 확인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객관식 문제 좀 한번 봐보십니다.
자, 객관식 문제집 보시게 되면 자, 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객관식 문제집 9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서 또 체크해 드릴 거예요. 보지 말라는 지문을 제가 지워 드릴 테니까 그것도 잘 체크해 두세요. 자, 9페이지 가시면 1번에 3번 지문을 좀 지워 주세요. 이건 절대 문제 풀지 마시고 시간 낭비니까 절대 문제 풀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푸셔도 되고 자, 4번 문제로 가셔서 11페이지 가십니다. 11페이지 4번인데 거기에 동그라미 4번도 지워버리세요. 수목의 집단에 대한 공시 방법 요 지워버리시고 요거는 또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자, 12페이지 됐고요. 자, 13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13페이지에 7번의 2번 지문도 지워버리세요. 7번의 2번도 지워버리십니다. 자, 이제 14페이지 가시죠. 자, 14페이지 가셔서 8번이 있습니다. 자,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여러분 8번 지문에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옳은 것이라고 나왔죠? 자, 이제부터 연습을 좀 하십시다. 여러분 먼저 이거 안 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틀리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옳은 것은 나왔으면 그 위에다가 동그라미 꼭 치셔야 돼요.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X를 치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잖아요? 나중에 분명히 한두 문제 틀리시더라고요. 틀려요, 진짜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이니까 동그라미를 치시고, 저도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거든요. 자, 옳은 것은, 자, 동그라미를 치시고, 자, 그 다음에 1번 갈게요. 자, 여기서 쫙 읽었는데, 이제 어떤 걸 이제 보시게 되냐면, 자, 민법 제1조죠. 민법 제1조 밑줄 그어보세요. 자, 민법 제1조.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법률 밑줄 그으세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민법전만을 의미합니까? 명령규칙 기타도 들어갑니까? 기타도 들어가죠. 그러면 민법전만을 의미 밑줄 그으시고 만에다가 X 치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죠. 여러분 2번의 포인트가 뭘까요? 빠르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일일이 손을 대고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빠르게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명령이 보이시죠? 자, 명령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습니까?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까? 있죠. 민법의 법원 밑줄 그으시고 될 수 없다에 없다를 X 치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이 보이시죠? 자, 3번 보이면 자질구레한 거 다 떨쳐놓고 뭐가 보이십니까? 규칙이죠. 예, 그게 뭐 공탁 규칙 뭐 이런 대법원 규칙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규칙 밑줄 그으시고 민법의 법원 밑줄 그으시고 없다의 X입니다. 민법의 법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요. 우측에 사실인 관습이 포함이 돼요? 별개예요? 별개죠. 그래서 사실인 관습이 포함된다? 포함 X. 자, 그 다음에 5번 가시죠.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 뭐에 의한다? 관습. 예, 그래서 관습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다 X인데 5번만 옳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빠르게 문제를 푸셨을 때 답안지를 체크하실 때 여러분 답안지를 체크하실 때 이게 맞나? 라고 했을 때 옳은 옆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으니까 맞는 지문이네 하고 정답을 표시할 수가 있죠. 예, 바로 확인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페이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15페이지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죠. 여러분 정답을 찾으셨으면 나머지는 읽으시면 안 돼요. 그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정답을 찾았으면 나머지는 읽는다 읽지 않는다. 읽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정답을 찾아놓고 이거 맞네? 체크 딱 해놓고 그 다음에 혹시나 밑에를 계속 읽는다. 이거 시간 낭비입니다. 시험장에서 그럴 시간이 없으세요.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저랑 같이 이제 문제 풀게요. 자, 9번 1번입니다. 사실인 저기도 똑같이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동그라미를 치시고 자, 이런 것까지 연습을 다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9번에 1번 가시죠. 자, 사실인 관습 밑줄 그으시고 자, 우측에 법령으로서의 효력 밑줄 그으세요. 자, 법령으로서의 효력이에요?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뭡니까? 그 밑에다 쓰시죠. 법원 오라는 뜻이죠. 법원이니? 라고 물어본 거죠. 법령으로서 효력이 생긴다. 뭐라고요? 법원이니? 라고 물어본 거죠.
자, 얘는 법원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그래서 자, 법령으로서의 효력 X 지시입니다.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민법의 법원 밑줄 그으시고요. 자, 우측에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이 이에 해당한다. 요것만 들어가요? 다른 것도 들어가요? 다른 것도 들어가니까 만의 X. 자, 그 다음에 3번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요. 우측에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한다. 맞죠? 법 이렇게 확정한다. 자, 그럼 4번에 이번엔 부동산 등기 규칙이 나왔네요. 앞에서는 공탁 규칙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규칙만 중요하지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규칙 밑줄 그으시고 민법의 법원이죠. 아니다. X. 자, 근데 5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밑줄 그으시죠. 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우측에 민법의 법원이 아니에요. 법원이 됩니다. 그래서 없음이 원칙이다. 없음을 X 치세요. 민법의 법원이 됨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부분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보다는 자, 위에 부분을 공부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요약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내가 오늘 딱 한 번만 봐야 되겠다 싶으면 요약서를 2번 보시지 요거까지 한 번으로 채우시면 절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요약서입니다. 요약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는 게 굉장히 빠르게 실력이 올라가십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밑줄이 잘 그어져 있으면 다시 볼 때 뿌듯합니다. 엄청 좋죠? 자, 그럼 저랑 같이 이제 12페이지 요약서로 가십니다. 자, 12페이지 요약서 가셔서 자, 다른 말씀 드릴게요. 자, 12페이지 요약서 가시면 여러분 간단하게 개념이 먼저 나와 있죠? 자, 거기 12페이지 밑줄은 긋지 마세요. 자, 로마자 1번에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을 써놨습니다. 자,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자, 임의 규정을 잠깐 보세요. 밑줄은 긋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임의 규정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회 질서와 관계가 전혀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위반하는 법률 행위를 해도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그 밑에 자, 이에 위반하는 법률 행위를 하면 유효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을 보세요.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정은 사회 질서랑 관계가 있으니까 꼭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래서 그 밑에 자, 이에 위반하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되겠죠. 그냥 한번 보시라는 얘기고요. 자, 로마자 1번에 주은 법률 행위입니다. 자, 주은 법률 행위. 자, 우리 공부했던 대로 가볼게요. 주은 법률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준이 딱 나오는 순간에 첫 번째, 얘는 법률행위다, 법률행위가 아니다. 법률행위가 아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준자는 뭐뭐처럼이니까 법률행위처럼 보자, 안 보자? 보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준 법률행위, 법률행위에서 준해서 보자는 거니까 법률행위가 아닌 녀석을 법률행위처럼 보자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아닌 녀석을 법률행위처럼 보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준 법률행위. 자, 그러면 얘는 왜 그러냐? 법률행위의 요소가 법률행위가 2분의 1이 있어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이 2분의 1이 있어요. 법률의 규정이 2분의 1이 섞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반은 뭐고? 법률행위고 반은 뭐고? 법률의 규정인데 자, 얘를 둘 다 2분의 1씩 섞였으니까 뭘처럼 볼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처럼 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준 법률행위.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서 자, 거기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여기 두 문자가 돼 있으니까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A번에 의사통지 한번 보시죠. 자, 의사통지. 자, 로마자 1번의 준 법률행위 보세요. 자, 가운데 여러분 준 법률행위부터 제목에 밑줄 그으시죠. 준 법률행위 밑줄 그으시고 법률행위를 했는데 법률 규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했다. 자, 법률행위를 2분의 1을 했는데 효과는 뭐에 따라서 생겼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겼다.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럼 거기 밑에 두 문자 갈게요. 자, 의사의 통지가 있습니다. 자, 의사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최고 동그라미를 치세요. 최고, 의사 최고. 아, 지금 현재 의료 파업하고 있는 의사 말고. 자, 의사 최고 이렇게 가고. 자, B번에 관념의 통지, 관념 동그라미 치시고.
자, 관념, 우측에 각종의 통지, 통. 그 다음에 각종의 승낙과 승인의 승 해서 관념, 통승.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두 문자를 땄냐면 의사 최고, 관념은 통도사 스님, 관념, 통승 이렇게 해서 두 문자를 땄죠. 자, 얘네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준 법률행위 되겠습니다. 준 법률행위. 자, 뭐처럼 보자고요? 법률행위처럼 보자고요. 자, 그럼 법률행위처럼 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면 자, 얘는 언제 효력이 생길까요? 라고 묻겠죠. 자, 원래 법률행위인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기죠? 도달시. 그럼 얘도 언제 효력이 생길까요? 도달시. 자, 의사표시는 꼭 직접 해야 됩니까? 대리도 가능합니까? 대리도 가능하죠. 그러면 최고, 통지, 승낙 이것도 꼭 직접 해야 될까요? 대리도 가능할까요? 대리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상 문제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이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시험을 대비할게요. 여러분, 최고, 통지, 승낙 의사표시처럼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죠? 통지했다, 승낙했다, 최고했다. 그럼 의사표시처럼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죠? 자, 의사표시처럼 보이니까 의사표시처럼 다룬다 안 다룬다? 다룬다. 의사표시처럼 다룬다. 법률행위처럼 다룬다. 그래서 언제 효력이 생긴다? 도달시. 직접 해야 된다? 대리도 가능하다. 대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럼 그 밑에 1번서부터 4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죠. 자, 1번에 최고 밑줄 그으시고요. 우측에 준 법률행위 끝입니다. 자, 그럼 2번 통지 밑줄 그으시고요. 준 법률행위 끝입니다. 3번 승인 밑줄 그으시고요. 준 법률행위 끝입니다. 4번 해제 밑줄 그으시고 이게 준 법률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자, 준 법률행위 밑줄 그으시고 해제에다가 X 치세요. 자, 해제에다가 넌 아니야 임마 하면서 이렇게 X 아니야 넌 이렇게 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이제 객관식 문제집 16페이지를 좀 펴보십니다. 자, 16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 2023년도 행정사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밑에 자 1번과 2번 지문이 있습니다. 자, 거기 예상 문제죠. 자, 01번, 02번 OX로 돼 있어요. 자, 01번 보세요. 도달주의 원칙 밑줄 그으시고 통지 밑줄 그으시고 준 법률행위에도 유추 적용 밑줄 그으십니다. 자, 도달주의는 통지와 같은 준 법률행위도 유추 적용되니까 자, 최고는 언제 효력이 생긴다? 도달시. 통지나 승낙도 언제 효력이 생긴다? 도달시. 자,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채권 양도의 통지. 자, 통지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준 법률행위의 도달 밑줄 그으십니다. 자, 여러분 도달은 택배 도착이랑 똑같다 그랬죠? 꼭 내용을 알아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됩니까? 알 수 있기만 해도 됩니까? 알 수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우측에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였을 때를 말한다. 밑줄 쭉 그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읽어서 이제 내 것처럼 습득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요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학원에 와서 강의를 듣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부족해서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학원에 안 오셔도 분명히 책을 읽으셔도 또는 문제집만 보셔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학원에 오시는 이유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거예요. 2년 후에 1차 합격.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 시기를 최대한 땡겨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학원에 와서 내가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구나. 그럼 제가 강사로서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합격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시간을 세이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 시간도 세이브해드려야 되고 공부 시간도 세이브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하나만 더. 민법은 별도의 공부 시간을 잡지 마세요. 제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틈나는 대로 읽으세요. 들고 다니시면서 핸드폰에 찍으시면서 읽으세요. 틈나는 대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시라고요. 이게 나중에 엄청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왜? 행정학과 행정법을 공부할 때 이거 민법은 짜투리만 자꾸 공부해도 충분히 시간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굉장히 시간 세이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도의 공부 시간을 민법은 절대 잡지 말자 여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시간이 좀 됐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민법을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민법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민법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공부할 때 느꼈던 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일 짜증났던 게 이거예요. 민법 수업을 들었어요. 민법 교수님들이 민법 복습을 엄청 열심히 해야 된다. 너희들의 모든 시간을 민법에 투자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세요. 형법 선생님 들어오세요. 형법을 열심히 해야 된다. 너희들이 점수를 고득점을 딸 수 있는 건 이거야. 모든 시간을 투자해야 돼. 또 이제 헌법 선생님 들어오세요. 헌법을 등하시면 너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해야 된대.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사실 그게 제일 짜증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과목이라도 좀 마음 편안하게 그냥 읽으면 돼. 그럼 다 합격해. 이렇게 하는 과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할 텐데 그런 과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방법 중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푼다, 문제를 읽는다. 그래서 문제 출제 유형을 완전히 패턴을 파악한다. 근데 이제 이론이 튼튼하게 갖춰져 있으니까 문제를 읽으실 때 전혀 지장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읽으신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복습을 꼭 한 번 읽어서는 안 돼요. 오늘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그 다음 날에 한 번.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도 똑같이 해요. 수업이 끝나잖아요. 그럼 지하철 안에서 복기를 해요. 복기를 하는데 어떻게 복귀하냐면 이게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강의를 잘했나? 저 그거는 못한 것 같아. 진도를 좀 못 봤는데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생각을 해요. 그때는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아. 이걸 왜 얘기를 안 했지? 막 그냥 복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 강의가 어땠는지 먼저 복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물어보죠. 오늘 강의 어땠냐? 망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좋았어 얘기할 때도 있죠. 자, 그럼 자기 직전에 책을 펼쳐요. 여기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면 더 나았었는데 이렇게 저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요. 거기 옆에다가 써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날 안 써요. 그날 쓰면 안 돼요. 쓸데없어져요. 그 다음날 써요.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이걸 꼭 썼어요. 이걸 쓰면 기억이 지금 그나마 오래 남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공인중개사 1차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1차 공부할 때 부동산 학교를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네요. 좋은 점수 받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요 공부 방법을 좀 한번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절대 저도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과 똑같이 바쁜 와중에 짜투리 시간을 내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계속 연구를 하거든요. 그럼 솔직히 부동산 개론 같은 경우는 답안지를 옆에 끝놓고 답안지를 다 체크했어요. 그리고 읽었어요. 뭐가 틀렸어? 그거 보고 그래서 거기 밑줄을 긋고 요거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좀 빠른 시간 내에 정말 짧은 시간에 된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번 읽는다 좀 잘 읽어주세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시죠.